문제 한두 개만 풀어봅시다. 108번이 어려워요. 108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단 말이야. 몇 쪽인지 알죠 지금? 네, 105쪽이에요. 105쪽 실력업. 지난 시간에 평균값 정리까지 다 배웠고, 접선의 방정식하고 평균값 정리 문제도 조금씩은 풀어봤어요. 마프 시너지로. 근데 개념 원리 실력업에 여기 있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보겠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개수를 모르죠.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프를 또 그릴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좀 힌트를 주지. 이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점을 A라고 합시다. 요 A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은 첫 번째 접선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접선과 곡선, 이 접선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B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B거든요. 요 B점에서 또 곡선 fx 위의 B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 C라고 하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B점에서 접선을 또 긋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는데, 이게 어디선가 저 위에서 요 곡선하고 만난다는 거죠. 너무나 이상하잖아. 어거지로 해야겠다. 어거지로, 이렇게 여기서 어거지로 어딘가 만난다 이겁니다. 근데 그림 자체가 이게 처음 본 그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지금 봐봐, 이 숫자가 없잖아요. A가 이 점도 좌표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다들 포기하는 문제였는데, 반가워요. 그래서 어려운데 여기까지 딱 놔줄 테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이 A점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기 A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또 이 접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접선을 만들어야 돼. 봐봐, 숫자가 없으니까 어려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스텝. 1스텝 접선을 만드세요. 선분 AB를 포함한 접선. 그거. 그렇지. 문자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게 1스텝이야. 1스텝까지 됐습니까? 야, 확인해가면서 하세요. 혼자 하면 의욕 떨어지니까 살짝 어렵기 때문에. 나랑 똑같이 됐나 봅니다. 내가 몇 개 중간중간에 과정만 시킬 거예요. 다 풀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어쨌든 방법이 없잖아 이거밖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넘겨가지고 접선을 만들었습니다. 고도, 반갑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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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다.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요 1번 직선이죠. 나랑 똑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 직선이 다시 원래 3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B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찾죠? 그건 찾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이 직선을 Y로 정리한 상태에서 이거를 Y는 X세제곱 플러스 3의 AX랑 연립 방정식 풀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 딱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AX는 이 직선 오른쪽으로 정리한 거 얘랑 같다. 굉장히 미친듯이 환상적으로 빡센 문제예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거의 우진이 같은 애들이 그냥 풀다가 꾸벅꾸벅 줄고 이러는 그런 문제야. 뭐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해서 단계별로 해줄 때 잘 따라 해라고요. 이거를 방정식을 풀으려는 거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왼쪽으로 다 넘겨봐야죠. 전개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돼버립니까?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을 실시해서 인수분해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네. 인수분해까지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를 찾아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예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좋습니다. 뭐 주민 기사님 만족? 뭐야. 한 명 빼고 다 줌이잖아. 미쳤구나.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야, 근데 저기서 잘 봐. 이게 바로 요 빨간 직선하고 요 곡선과의 교점 x좌표인데 요 위에 곡선 말고요. 위에 직선 말고요. 곡선인 줄 알았네. 직선이다 이거. 약간 착시야 휘어서 지구는 둥그니까요. 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요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 생각을 해라 생각을.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는 뭐야?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품겠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더 작은데 2냐? 사실은 그림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 3참수가 이런 식으로 된 걸 아직은 안 배웠지만은 처음에 접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점이 A였던 거야. 요 A점에서 접선을 딱 긋게 되면은 만나는 점 여기가 B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요 B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선 나오죠? 네. 이게 쫙 내려와서 어딘가 저기서 만나. 밑에서. 이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기가 저 밑에 어디서 만납니다. 그게 C가 돼요. 그러면 저 밑에가 상상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좀 납작하게 해볼까? 3참수를. 이런 3참수도 있으니까. 약간 한번 내렸다 올라갔다가 그럼 처음에 여기서 접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서 또 접선이 나가는데 저기 지면의 앞박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는 거 이거지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A, B, C. 가르치면서 이 문제를 푼 학생을 아무도 못 봤어요. 왜냐면은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거 알았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A점은 지금 마이너스 1, 여기 아까 써 있었잖아. 마이너스 1 빼기 A인데요. B점이 X좌표가 나온 거죠. B점 X좌표 얼마죠? 2, Y좌표는 Y좌표를 알려면은 여기다 넣어도 되고 직선에다 넣어도 되고 같은 값이 나오는데 여기다 넣으면 표현하잖아. 8을 플러스 2A 8 플러스 2A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림도 모르겠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점에서 야 곡선이 여기 들어갔어. 이게 너무 오버잖아. 이 점에서 또 접선을 샥 그어가지고 저 만나는 C를 또 찾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타임 하기 전에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죠. 이렇게 어떤 직선이 직선 위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을 때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물론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3 플러스 A에다가 X에다가 3 플러스 A 더하기 1 이거 빼기 하면은 2가 되죠. 아무튼 이 직선 간단히 쓰면 이렇게 돼. X에 대한 1차식, A는 상수. 요렇게 하든 중요한 거는 요 접선하고 원래 3차 함수를 지금 연립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얘를 갖다 놓고 푼 거거든요. 이렇게 연립했을 때는 이 직선과 이거 말고 요 직선과 요 곡선과의 교점의 x좌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접점이죠. 네. 직선과 만나는 점이면서
곡선과 접하는 점이죠. 접하는 점에서는 인수가 2개 이상 나옵니다. 인수가 2개 이상 나와요. 접점에서는. 아, 미쳤구나 부엉. 너가 부영이었냐? 같이 보면서 온 거야? 빨리 앉아.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야, 우진이가 지금 수업 방해하는데 신고할까 교육청에. 과태료 500만 원이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징역형에 처한다. 아, 무슨 얘기 하신 거 중요한 얘기였어요. 다시. 이 3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접할 때는 이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때 인수가 2개 이상 있다는 것은 접점인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는 이 만나는 교점에서는 인수가 하나일 수 있는데 접할 때는 인수가 2개 이상인데요. 근데 접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접할 때는 접점에서 이게 위아래 교차가 안 일어나죠. 이랬을 때는 접점에서의 인수가 짝수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곡선이 접하면서도 뚫고 들어갈 수 있어. 뚫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교점이자 접점이야. 왜냐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 똑같거든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뚫접, 이건 튕겨내는 팅접. 뚫고 들어가는 뚫접은 인수가 3개, 5개, 7개, 9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가 홀수개이면서 2개 이상. 그리고 접하면서 튕겨낼 때는 인수가 짝수개이면서 2개 이상. 2개, 4개, 6, 8개.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을 다음 단원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냥 알고 있으라고. 다시 기억은 해둡니다. 지금 하루에 머리에 넣으면 힘드니까. 그냥 모르겠는데 어떤 곡선하고 직선이 접하면 이게 교점이니까 교점들은 연립방정식 해로 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냥 교점 말고 접점 있잖아. 이게 접선일 때는 인수가 2개 이상이야. 인수가 2개 이상 나오잖아요, 지금. 요 3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하면 인수가 2개 이상이라고. 알겠습니까? 2개 이상이면은 접선이 되냐? 왜냐고 물어보면 다음 단원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만 다쳐. 인수가 2개인 데가 접점이구나. 인수가 하나 있는 데는 그냥 교점이구나. 뚫고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접선이면서 교점입니다. 이럴 때는 인수가 3개예요. 3개, 5개, 7개. 홀수개면서 그거에 대한 탐구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길 바래. 다음에 설명해 줄 테니까요. 오케이. 좋아. 근데 아무튼 처음 시작이야. 뭐야, 문제가 너무 길어. 호흡이. A점에서 접선을 만들어서 만나는 점 B를 찾았거든요. 접선 만들어가지고 이 접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하고 원래 함수라고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교점 X좌표를 2개 찾았는데 인수가 2개 있는 데가 접점 X좌표가 이게 접점이죠. 그러면 하나 있는 건 이건 교점이잖아. 다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B점에서 또 어떻게 했죠? 이 B점에서의 접선을 또 만들어서 이 곡선과 만나는 C라고 하죠. 여기가 C야. 여기서 또 접선을 쫙 만들어서 C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고! 할 수 있죠? 2점 2,8 플러스 2 내가 만들어줬잖아요. 이 점에서 3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 함수랑 연립까지 해서 C점까지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거. 야, 다 좀 풀어주면서 해도 못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늦게 온 학생들은 앞에 보면서 처음에 이걸로 한 겁니다. 이 점에서의 접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y로 정리해서 연립한 거예요. 이 3차 함수랑. 해보란 말이에요. 혼나고 싶지 않으면요. 정말 안 되겠구나. 정말 뭘 배운 거세요. 다 집어쳐 내간다. 배운 거 잠깐 다시 한번 해보죠. 이 점이 있잖아요. 한 점하고 이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은
접선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죠? y 빼기 ft. 그러니까 요 점.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m인 어떻게 하냐면은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미분 계수. 여기다 2 넣어야죠. 도함수에다가 4, 3, 12. 그렇죠. 12 플러스 2a가 기울기고 가로 열고 x 빼기 2로 딱 했어야죠. 오케이, 직선 만들었습니다. 도현이가 집중을 못하는 얼굴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그러면은 고도로 집중하란 말이야. 고도. 이 거를 정리해 보면은 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이거 복잡하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a 넘기면 플러스 8 플러스 2a까지 해서 반상적으로 지면에 압박이 있잖아. 기울기는 요 3차 함수를 미분해서 여기다 2 대입해야 돼요. A죠. 미쳤구나. 그렇죠. 야, 오늘 수업 실패다 또. 야, 여기 A다. 야, 바꿔야 돼, 연정아. 여기 A야, A. 기울기가 2A가 아니라 A잖아요. 네, 그렇게 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하면. 뭐야, 나만 이렇게 이상하게 한 거였어요? 이렇게. 야, 이거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A에다가 이거 넘겨가지고 넣으면은 마이너스 24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나와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y로 정리했잖아. y는 이거. 이게 몇 번 직선이냐, 우진아? 뭐 하는지는 알아? 요 직선이야, 요 직선이야? 그렇죠. 요 직선이죠. 얘 대답 잘하네. 요 아래 거죠. 잘했습니다. 요 직선하고 다시 이 곡선하고 만나는 교점 C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립해야 되냐면 이 직선 y로 정리된 거랑 요거 x 세제곱 플러스 ax를 연립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거 빨리 해라고. 3차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극악무노한 난이도였단 말이야. 조립제법으로 풀으란 말이죠. 1. 2로 될 수밖에 없어. 근데 2가 있으니까. 접점이니까 2가 2번 됩니다. 2로. 그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2로 2번 돼요. 조립제법. 2로 조립제법 하는 것까지 하긴 지면 압박이 있는데. 그러면은 x 빼기 2의 완전 제곱에다가 x 플러스 4죠. 알겠습니까? 조립제법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교점 x 좌표가 x는 2 또는 x는 마사카 설마 마4죠. 마이너스 4 콤마 알 필요 없어. 근데 두 점 B와 C의 x 좌표만 각각 BC라고 하자. B의 x 좌표는 2니까 B는 2. C는 x좌표 마4니까 C는 마4. 그거를 원래 식에다 넣어서 더하면 8.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넣어다 넣으면 되잖아요. 원래 식에다가. 요 밑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 검은 데다가. 2 넣으면 얼마예요? 일단 2 넣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C 넣으면은 그렇죠. C가 마4니까 64 마이너스 64죠. 플러스 마이너스 4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0이 되는 a를 찾으라 그랬죠. 그럼 이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16 넘기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4 a는 12? 엄청난 암산 실력.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한 풀이였잖아요. 근데 아무튼 교훈은 뭐냐면은 만약에 접선을 만들고 싶으면은 문자가 있어도 그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러 가면 연립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연립 방정식 풀 때 A가 사라져. A가 사라져가지고 3차 방정식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됐어. 이 문제 말고는 여기서 딱히 어려운 게 112번 있는데 지난 시간에 풀어줬었고요.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111번도 마포 신화시에서 엄청 했었고요. 기억나? 이런 게 제일 쉬운 문제예요. 기울기 2인 접선 찾아가지고 접선과 직선과 직선거리 하는 거 단골 문제. 더 어려운 것도 다 했잖아요. 110번, 야 110번 같은 거는 돼? 110번 한번 테스트하고 갈까? 풀긴 했어. 우진이가 풀었으면 넘어가야겠다. 네가 풀면 애들 다 하잖아. 109번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109번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켜 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접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었어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대충 있었는데 이거를 평행이동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접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럼 평행이동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x 대신에 x 빼기 a 넣고 y 대신에 y 빼기 b 넣어가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접선 만들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얘를 다시 일로 보내면 되지. 이렇게. 천재적인 방법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면 접선이 됐겠죠.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야. 알았어. 직선도 이동한다. 근데 이동해서 접선이 되려면은 어쨌든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접점에서의 접점이 뭔지 모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지. 평행이동에도 기울기 안 바뀌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 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지점을 알아내야죠. 힌트는 여기까지 할까? 아니면 내가 더 끝까지 풀어볼까? 여기까지. 그래 해봐. 그러면 좋아. 우진이가 아주 당차게 얘기했는데 그거 해봅니다. 109번. 이 점이 1,0이잖아요. x가 1이에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접선의 기울기가 도함수죠. 도함수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x좌표 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뭐예요? 1,0이에요. 여기다 다시 넣어야지. 여기다가 그럼 이 접선을 만들어봐. 또 못 만드는 거 아니겠죠? 물론 3차 함수는 실제로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냥 여러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아주 잘했어. 아주 이제 센스가 있구나. 여기다 1로 명되니까. 잘했어요. 예. 근데 이 곡선이 만약에 착착 a만큼 b만큼 이동해서 얘랑 접선이 되려면은 이 직선도 이 직선이 되려면은 x축으로 a만큼 b만큼 이동한 거겠죠. 이게 빨간 직선이 이동된 직선이겠지. 그러니까 원래 곡선에서의 접선을 x축으로 a만큼 b만큼 이동시키면은 이 직선 될 거예요. 평행이동 못한 학생이 있어. 평행이동 할 때는 y 대신에 y 빼기 b 대입하고 x 대신엔 x 빼기 a 대입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 고1 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전개하면 빨간 직선이 되는 AB를 찾는 겁니다. 개수 비교해서. 너무나 깔끔하고 명쾌한 풀이였잖아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 틀려와. 진짜 내는 족족 다 틀려옵니다. 이거 개념을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도 못 풀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러면은 전개를 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나오는데 a랑 b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a 플러스 b는 알 수 있죠.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1이야. 와우! 와우! 너무나 쉬워버렸잖아. 됐어?
넘어갑니다. 109번. 아, 110번은 하긴 했다고 우진이가 하니까 안 할까? 이 페이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110, 111번인데 우진이가 자신감이 있어 버리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정말이죠? 좋아요. 평균값 정리해서 문제 풀을 게 조금 더 마포 시너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하고. 함수의 증가 감소 오늘 새로운 개념을 배우죠. 증가란 무엇인가? 옛날에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딱 그려져 있는데 축이 x는 3이라고 하죠. x가 3보다 클 때 이 구간에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구간은 x가 3보다 클 때. 여기서는 3보다 작은 왼쪽에서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읽었을 때 y가 감소하잖아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죠. 이런 표현이 있었어. x가 증가할 때 무조건 기준은 x가 증가할 때 x가 커지는 방향에서 함수값 이 점들의 y좌표가 작아지고 있으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라고 하고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라고 하죠. 이때는. 근데 사실 그 x가 증가할 때는 이제 빼도 됩니다. 이 왼쪽은 뭐냐면 감소. 오른쪽 구간에선 증가해 그냥. 그러니까 x가 커지는 방향으로 읽었을 때 y값이 커지고 있으면 증가. y값이 작아지고 있으면 감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야, 아무 점이나 이 그래프 아무 점이나 두 개 찍어봐. 여기랑 여기 아무 데나 한 거다. 점의 x좌표가 작은 것부터 가야 돼. 작은 것부터. 어디가 작아요? 1번이죠?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움직이잖아. 이렇게 x가 이만큼 커질 때 y가 이만큼 커지죠. x가 움직이는 방향 무조건 오른쪽으로 해야 돼. 오른쪽으로 갈 때 y가 커지면은 이 구간이 증가하는 거야. 증가. 화살표로 그려줘야 얘기하더라고.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가죠. 오른쪽 위로 가는 거 증가해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건 감소죠. 너무나 쉬운 개념의 증가 감소. x가 커지는 방향에서 함수값이 커지고 있으면 증가. x가 커지는 방향에서 함수값이 가가지고 있으면 감소. 잠깐만 퀴즈 하나 낸다. 이렇게 되면 이거 감소지. 이 점에서 이 점 갈 때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니까. 야,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상관없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로. 좀 휘었지만. 인생은 그런 거지. 좀 휘어서 굴곡이 있어도 결국은 아래로 가고 있잖아.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오르는 증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증가하는 게 더 좋지. 증가하는 폭이 더 커지잖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은 시간에 증가하는 폭이 커지니까 뭐 아무튼 좋습니다. 쌉소리였는데요. 너무나 쉬운데 그 증가라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증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감소.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 x가 커질 때 y가 작아지면 감소인데 그거를 어떻게 약속하냐면은 일단은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를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구간에 이렇게 잡아주면 구간 안에 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그게 이거 아무거나 잡았을 때 만약에 x2가 더 크다면은 그러니까 x좌표 더 컸을 때 함수값이 더 큰 게 성립하면 fx는 증가라고 한다. 다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구간을 잡았습니다. 3부터 5 사이에서 임의의 x1, x2를 잡아. 점을 잡는 거야. x1, x2 아무렇게나 잡을 수 있는 거다. 잡았을 때 지금 x1보다 x2가 더 크죠? 그러면 함수값이 어때요? 이게 됐을 때 함수값도 더 크죠? 그러면 이거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 돼야 돼. 점을 x2를 이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아도 돼야 되지. 뭔 소리야. x가 클 때 함수값 큰 게 증가해요. 너무 쉽잖아. 이거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거를. x가 더 컸을 때 함수값이 더 작아지면은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라고 합니다. 증가 감소의 정의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구간이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하면 뭐야? 증가 함수인 거죠. 모든 실수에서 이걸 만족하면 감소 함수인 거고. 근데 이 증가와 감소는 한 점에서 얘기할 수는 없어. 옛날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증가와 감소가 아니라 증가 상태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점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보려면은 요 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1 빼기 h와 x1 플러스 h 요 세 점을 봤을 때 이 세 점이 함수값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한 시점에서의 증가 상태라는 거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알 필요 없다고. 세 점을 보고 한 점에서의 증가 상태를 판단하는 게 있었지만 일단 삭제됐고요. 증가만 알면 돼. 증가는 구간 내에 두 점을 잡았을 때 x가 커지는 방향에서 y값이 커지면 증가, x가 더 클 때 함수값이 더 크면 증가. 어디든 다 돼야 된다. x1, x2. 그리고 작아지면 감소. 알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를 이렇게 10분 동안 설명하니까 너무나 여러분이 다 자고 있는데, 좋아요. 증가 상태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뭐야, 너무 쉽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는 감소, 증가. 너무 쉽잖아. 구간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반 닫힌 구간은 반 열린 구간. 같은 말이잖아.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좀 다른 예를 들어봐야겠다. 함수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 1에서부터 7까지 구간을 보려고 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탁, 탁. 1에서 7부터 2부터 7 하자. 야, 2부터 7까지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합니까? 여기서 잠깐 멈춘 거야. 잠깐 멈춰. 한 점에서 탁 멈추고. 증가 이거? 이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도 이거 증가일까요? 이거 증가 맞아요. 왜냐면 이 점하고 이 점보다 살짝 오른쪽에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고 여기가 6이라고 치면 6에서가 더 크잖아, 함수값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이렇게 샥 이렇게 된 거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딱 나오더라도 증가를 해,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 점하고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은 없어야 돼요. 살짝 오른쪽은 더 커. 살짝 왼쪽은 또 작아. 그래서 이런 거는 증가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누워있는 구간이 길어졌다고 합시다. 이렇게 길어졌다가 빠밤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구간 A에서 B까지 사이에서 증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없죠. 이건 증가가 아니죠. 여기서 멈춘 거야. 내려가진 않았지만 상수함수처럼 움직이다가 올라가면 증가가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점을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하면은 지금 x1보다 x2가 큰데 함수값은 어때요? 같아 버리잖아요. 커야지 증가라고. 항상 모든 실수 x1, x2에 대해서 x가 클 때 함수값이 항상 커져야 증가야. 그럼 이거 같아지는 게 생기니까 증가가 아닌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증가가 아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 가려면은 잠깐 한 점에서만 이렇게 딱 쉬었다 가야 되잖아. 수업 시간에도 잠깐 졸라면 한 번 탁 눈 감았다 떠야지. 계속 이렇게 꼬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져. 이건 증가, 실력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잠깐은 괜찮아. 찰나에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는 증가란 말이에요. 너무나 시적인 비유였잖아. 다음 거. 근데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하는 법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완전 어거지로 지금 써놨는데요. 어떤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아,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거는 증명을 밑에서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오늘은 다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증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쯤 돼 보이냐? 5. 이거는 4, 3, 2, 1, 2분의 1, 0.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되죠?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이 됐잖아. 도함수가 0보다 크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는 작아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양수죠, 양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때 구간에서는 지금 함수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요 꼭대기를 기준으로 이거를 극대 극소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 모르니까 꼭대기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엔 다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다 음수야, 파란 선은. 기울기가 음수거나 0.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야,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하는 거다. 아, 화살표 왜 이렇게 안 그려지세요? 빠밤. 이때는 도함수가 음수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죠. 그럼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네요. 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왜 이렇게 돼요? 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림 뭐 하라고. 그림 보면 그렇잖아. 지금 올라갈 때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래로 블록하면서 올라가면. 그래도 돼. 접선의 기울기가 한 얼마 정도 돼 보여요? 5분의 1, 4분의 1, 1, 2, 3. 어쨌든 양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올라가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내려갑니다.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꼭대기겠죠? 멈추거나. 근데 멈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모르니.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 일단 도함수가 양이면 원래함수 증가, 도함수가 음이면 원래 감소. 이걸 왜 배우냐면은 이걸 알아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3차 함수를. 바로 지금 한번 3차 함수 관찰해 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도함수. 아직은 못 그리지만 야, 도함수와 이계도함수의 움직임을 한번 관찰해 보죠. 요게 오늘 수업 핵심이야. 요것만 이해하면 오늘 수업 끝이다. 아직은 3차 함수를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 3차 함수거든요. 알려주고 선생님이. 이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접선의 기울기 지금 얼마냐? 보고도 못 읽는 거 아니겠지? 글씨가 안 보이겠다. 온라인 수업 학생들 모여세요. 보이지? 기울기 얼마예요? 읽으라고 오진? 9.48. 근데 기울기가 지금 접선을 봐. 저 파란 접선을. 기울기가 6, 5, 4, 3, 2, 1, 0. 근데 지금 왼쪽에서 다 기울기가 어땠냐? 양수잖아. 그러니까 증가하잖아. 함수가. 내려간다 이제. 롤러코스터야. 다시 좀 약간 느려져. 엄청 이게 빠르게 여기가 제일 기울기 가파릅니다. 마3이에요. 살았다. 감소할 때는 기울기가 근데 음수죠.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 음수잖아요. 다시 증가할 때는 기울기가 양수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기울기 값을 점으로 다 찍어본 거야. 이 3차 함수의 기울기 7.45를 점으로 찍어보죠. 좌표 평면에다가. 그러면은 7.45 한 이 정도 되잖아. 7하고 8 사이니까. 봐봐.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점이 지금 점이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는 게 뭐냐면은 이 기울기 값이야, 값.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을 그래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이게 더 가다 보면 안 돼. 여기서가 제일 가파로. 망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함수가 감소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음수로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개 가팔랐다가 위로 볼록하잖아요. 근데 아래로 볼록 바뀐 시점 이런 데를 변곡이라고 하거든. 변곡점은 나중에 배우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다시 이게 다시 0이 됐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빨간색이 2차 함수예요. 저 2차 함수가 바로 요 3차 함수의 도함수잖아. 이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할 건데 이걸 보고 도함수를 그리는 거,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를 그리는 거를 선생님이 세미나로 다 준비했어요. 다 해야 돼. 그래프 개형 연습을 다 해야 돼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 양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야 돼. 그래서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온 사람 모세요. 좀 이따 파일 보내다니까 연습을 할 건데요. 조금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도함수의 도함수도 있어.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데 이 도함수 2차 함수의 도함수는 1차 함수잖아. 이런 식으로 이 빨간 함수가 감소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하다가 0 될 때는 0 되고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녹색이 바로 빨간색 2차 함수의 또 도함수야. 이런 것들을 배우는 단원인데요. 잠깐만, 오늘 굉장히 좋은 걸 배웠는데 개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3차 함수의 개형을 한번 2차 함수가 x축에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관찰해 보죠. 2차 함수는 아주 단순한 함수거든. 2차 함수는 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죠. 근데 2차 함수의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로 하자.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2차 함수 되잖아요. 3차 함수는. 그래서 2차 함수가 만약에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만약에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돼요. 증가하다가 멈췄다 증가하죠. 왜 그러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 했다 다시 1, 2, 3, 4, 5. 접선의 기울기가 5, 4, 3, 2, 1, 0 했다 다시 1, 2, 3, 4, 5 된단 말이야. 계속 증가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요 한 점에서만 잠깐 멈추는 우진이 같은 함수잖아. 그럼 만약에 2차 함수가 이 x축구에서 떠 있으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지렁이처럼 돼요. 지렁이. 이게 됩니까? 네. 야, 근데 지금 이 2차 함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너 이거를 지금 이해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통해서 도함수를 이해할 수 있나 보겠어요. 없나? 이거 별로잖아. 좋아. 이게 좋겠다. 2차 함수가 식이 뭐였냐면은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7이었어. 이런 2차 함수 있었다 합시다. 요 2차 함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로 할 수 있잖아요. 요 2차 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y''은 2x 빼기 8이죠? 도함수의 그래프 그리면은 4 찍고서 이렇게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2x 빼기 8은 4보다 작은 수 넣으면 음수고 4보다 큰 수 넣으면 양수잖아. 요 2차 함수의 도함수인 1차 함수가 4를 기준으로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원래 함수도 요 4를 축으로 해서
4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4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증가를 하는데, 근데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 만약에 지금 7에서 함수값이 도함수가 7 넣으면 얼마예요? 없나? 그렇잖아. 너무 어렵잖아. 5로 하자. 5에서 함수값이 2잖아. 그러면 여기서 5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것까지도 보여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 1, 2, 3, 4, 5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으로 찍혀 있는 게 도함수예요. 점으로. 어떤 곡선에 의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를 함수값으로 감나면서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함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고 도함수는 x축 위에 있고 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단원이 사실은 한 방에 이게 되는 학생은 함수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요 꼭대기 다루는 게 있거든.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꼭대기를 극대, 극소라고 하는데, 함수의 극대, 극소, 변곡, 그리고 최대, 최소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나갈 수 있어, 끝까지.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가장 쉬운 2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리고 요거의 원래 함수인 3차 함수 세 개를 관찰했을 때, 원래 함수가 내려갈 때는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원래 함수가 올라갈 때는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무튼 내려갈 때는 도함수가 음수, 올라갈 때는 도함수가 양수. 근데 구체적으로 그 접선의 기울기 값이 도함수의 함수 값이다까지, 거기까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 일단 직관적으로. 그러면 4차 함수도 그릴 수 있을까? 좀 쉴까? 야, 4차 함수 봐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오른쪽이, 왼쪽이 원래 함수 원시 함수고 오른쪽이 도함수예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음량이잖아. 도함수의 함수값이 부호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내리가다가 올리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간다고. 이게 4차 함수야. 슉슉슉. 3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따라 이런 식으로 되고, 봐봐. 이렇게 접하면, 한쪽에 접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축은 위아래는 볼 필요 없어요. 빠바밤 이렇게 W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여기 가르칠 때는 간단하게만 일단 설명하고, 먼저 그래프의 개형의 연습을 먼저 시키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나눠줄 프린트인데 학습지인데요. 이 학습지를 해볼 건데, 온라인 듣는 학생들은 파일을 보낼 테니까 해라. 어떻게 하냐면은 한 가지 사실만 기억을 합니다. 위에 함수가 4차 함수든 뭐든 상관없어요. 몇 차 함수든 관계없고요. 이게 도함수잖아. 도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플러스 양수, 도함수 양수, 음수 양수잖아. 그럼 밑에다가 점선을 긋습니다.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에 점선을 그어가지고,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여기 밑에다가 y는 fx를 그리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도함수가 양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했죠. 오늘 그거 하나밖에 안 배웠어.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 증가. 증가할 때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오른쪽으로. 도함수가 음일 때는 원래 함수가 감소. 도함수가 양일 때 원래 함수가 증가. 요거를 밑에다 그리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부드러운 곡선이거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얘를 실제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교차를 해요. 한번. 이 시점이 제일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야.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돼.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파란색 그리는 건 나중에 하시고 그거부터 해보라고. 무조건 도함수가 양일 땐 올라가고 음일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럼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슉슉 그거 가지고 X축을 주면 안 된다 이건. 올라가다가 도함수 양이니까 올라가다가 0 됐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로는 한번 접었다 올라갑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0 되는 지점 자체가 없잖아. 계속 양수잖아요. 그럼 올라가다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돼. 여기서 기울기가 살짝 낮았다가 다시 샥 이렇게 올라가. 지렁이처럼. 얘는 얘랑 달라. 얘는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게 딱 있어요. 한번 여러 찍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 3차함수를 보고 밑에 4차함수의 개형을 그리라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맞불이잖아요. 점선 긋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 하면 돼요. 실제 그림은 슉슉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돼. 이렇게 어거지로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슉슉. 근데 그 곡선은 나중에 하시고요. 자, 증가함수 잠깐 읽어봐. 네, 파일 갖고 올게. 일단 직선을 해봅니다. 이거 한 두세 번 줄 거예요. 참고로 정답이 마지막 페이지야. 마지막 페이지에 음영 있는 거 정답이에요. 온라인 있는 학생들 파일로 보낼 테니까 지금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 패드로 해도 좋고요. 도함수가 양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증가, 도함수 음수일 때 원래 감소. 그거를 이용해서 위아래 올라가는 걸 그리는 거예요. 아, 참고로 답은 이거야. 이거 새까만 거 이게 답이야 이게. 이게 도함수가 있으면은 원래 함수 이게 위에다 아래다가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아, 얘는 지금 문제는 여러분 이게 돼 있잖아. 이게 돼 있으면 그 밑에다 이걸 그려야 돼. 점선 그어서 이걸 그리라고. 근데 이거를 그릴 때 위 아래 위만 하면 돼요. 지그재그로. 직선으로 일단 해. 직선으로 해도 어리버리 할 거잖아요.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점선을 긋고 도함수가 음일 땐 내려가다가 양일 땐 올라가다가 음일 땐 내려가다가 그것만 보는 거야. 부호만. 이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3차 함수인데 얘가 그거의 원래 함수인, 그러니까 그거 미분하기 전 함수인 4차 함수. 이 4차 함수가 있다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런 것도 어리버리 못하죠. 부호를 써놓아야지. 맞불이잖아. 근데 도함수가 0이 되는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또 올라갑니다. 슉슉슉. 마마뿔.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초딩도 하겠다. 야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근데 못한 애들이 많더라고. 아, 안 되겠구나 성현아. 이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 그릴 때는 X축을 넣어주면 안 돼요. 이 높낮이는 결정이 안 돼. 왜냐면은 이 원래 함수에서 상수항이 미분하면 사라지잖아. 근데 이 높이 위아래 평행 이동은 상수항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도함수를 보고는 이게 X축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X축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만 그어가지고 그렇지 여기만 가로줄을 그으면 안 돼. 보기가 좋아? 알았어. 보기가 좋아서 그럴 건데 그게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점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점선을 그어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X축은 어딘가 나중에 들어가. 뒤쪽은 뭐냐면은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하는 겁니다. 뒤쪽 하면 또 어리버리하죠. 뒤쪽은 최고차항이 음수인 2차 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 3차 함수의 개형을 보는 거죠.
뒤쪽까지 한 장 하고 그 다음 장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휴식하겠습니다. 아, 양면이에요, 양면. 그리고 이게 음수일 때 했죠? 잠깐만, 이거 있잖아. 이거를 물어보네. 요건 잘 보면 얘가 도함수가 아니죠. 요게 바로 3차 함수의 개형 3개거든요. 이걸 보고 도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함수를 보고 도함수 그릴 때는, 야,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음수고, 원래 함수가 감소할 때는 도함수가 양수고, 원래 함수가 증가할 때는 도함수가 양수죠. 그러니까 양음양이죠. 근데 잠깐만, 이런데 꼭대기가 바로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유력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함수는 x축이 있어야 돼. x축을 딱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도함수가 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곡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선을 못해요. 왜냐면은 음인데 어디까지 있을지를 모르잖아.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살짝 어려워 버렸죠? 어리버리하죠? 곡선으로 해야 돼. 이건 넌 깨달은 게 아니야. 잘 봐라. 도함수가 올라가다가 증가하니까 도함수는 양량인데 이게 지금 한번 접어야 되니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좋았다리. 이게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아닙니다. 도함수에서는 음량이야. 음량.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음양이 되려면은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어렵죠. 음량. 근데 앞 페이지를 좀 봐야 됩니다. 앞 페이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야 돼요. 앞 페이지 문제 거꾸로예요. 거꾸로. 한 사람은 앞 페이지 그 직선으로 한 거 곡선으로 다 바꿔봐. 오늘 중요한 것은 함수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화살표가 오른쪽 아래, 올라갈 때는 화살표가 오른쪽 위,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방향 때 내려가면 감소,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이런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시점은 도함수가 x수가 만나는 점 유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데를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데, 자, 이게 내려가니까 음수였을 것이고 올라가니까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샥 해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시점에서 0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되려나? 틀렸어요. 야, 여기가 0이 되려면 페이크였어. 여기 되면 여기로 와야 돼. 그런 게 어려워. 0으로 되려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죠. 페이크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는 3차 함수의 개형은 3가지밖에 없거든요. 요렇게 아리랑 모양하고 한번 이렇게 샥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올라가는 요 모양하고 지렁이 샥, 이 3개밖에 없어. 지렁이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3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은 얘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질 않지.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왜냐면 이 3차 함수에 의해서 4차 함수의 개형도 결정되니까. 그래서 개형을 다 외우게 됩니다 결국. 근데 지금은 안 외운 상태니까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은 다 하다 보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다 외우게 할 건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 해볼게. 다시 한번 시간이 없으니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자. 만약에 요 있잖아, 요 도함수 요걸 보고, 야 보세요 한번. 다시 지난 걸 돌아가서 이 3차 함수가 도함수일 때, 그 원시 함수인 4차 함수를 구할 때, 자, 도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 그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도함수가 음이냐 양이냐가 중요한 거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시점이 한번 접고 가는 될 수가 있으니까 점선 긋고, 도함수가 음일 때는 원래 함수가 내려가다가, 도함수가 양일 때는 올라가다가, 도함수가 양일 때는 그냥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도함수가 음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 되면서 부드러운 곡선이라면 이게 사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어려워. 봐봐. 잘 봐야 돼. 여기서 올라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1, 2, 3, 4, 5, 4, 3, 2, 1,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계속 올라가긴 해. 근데 이런 데는 아래로 볼록가 잘 아래로 볼록가 위로 볼록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런 데야. 야, 여기까지 느껴줘야 돼. 이과생들은 접선의 기울기가 0, 2분의 1, 2, 3, 4 여기 4 근데 다시 3, 2, 1, 0 3, 2, 1, 0 그러면은 증가하다 감소하나? 그건 아니야. 증가라고. 계속 증가인데 증가하는 속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지. 근데 이런 포인트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도함수가 양이면 증가라 올라간다고. 근데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접선의 기울기 0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게 샥 올라가니까 얘를 제대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요게 4차 함수의 개형이야.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죠. 변곡은 증가와 감소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계도 함수의 부호변화가 있어야 변곡이 돼요. 그건 나중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을 통해서 원래 함수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 가파른 정도까지 느껴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학생들, 야, 곡선 안 되겠다. 그 학생들은 먼저 이걸 하라고. 이게 돼야 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어려버리면 다시 내려갑니다. 막 내려가면 안 되고 양수니까 올라간다고. 이런 학생이 많어. 도함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면 안 돼. 이 도함수의 부호만 봐야 된단 말이야. 1, 2, 3, 4, 5, 4, 3, 2, 1 다 양수잖아. 양수니까 얘는 그냥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올라가는 폭이 가팔라졌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거죠. 그거를 느껴주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도함수 양수 무조건 올라가라고. 올라가기만 해.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 뒷페이지에 회색이 답장입니다. 답도 못 보는 학생이 있어. 만약에 문제가 이거를 놓고 이거 그리라고 했으면 이렇게 거꾸로 봐야지. 이걸 보고 이거 그리라고 했으면 이거 하고 도함수와 원함수의 관계를 딱 해준 건데 도함수는 X축이 있어야 돼요.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 원함수는 X축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아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해. 꺼지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학습지라고 선생님이 자체 개발했는데 잘 가고. 매 수업 그렇잖아.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야 되니까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맞아. 이게 3차 함수의 기본이 음수예요. 음수는 답이 없지? 5점이야. 네가 만들어 와라. 잘 가고.